안녕하세요. 주식거부입니다. 음, 오늘 방송 멘트는 첫머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9월 추석 전에 8월달, 7월달 수익 좀 못 보신 거 9월달 정신 바짝 차리면은 수익이 좀 짭짤하게 볼 수 있는 장이 오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보니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발생된 것 같고, 소비주출 물가 지수도 예상보다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지수가 오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기대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았거든요. 너무 많이 팔았어요. 지금 8월달 7월달 많이 팔았는데, 물론 기간 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3분기 옵션 만기일이,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3분기 옵션 만기일 9월 14일 목요일인데, 아마 그 전에 미국 이 나스닥 시장의 어떤 이 추세 상승 역량 플러스 한국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적용을 받지는 못했으니까 얘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팔았으면은 이제 고가 비고가는 채워야 됩니다. 특히 프로그램 매매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나쁘지 않은 종목 같으면은 대부분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거북이, 주식 거북이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도 좀 더 좀 짭짤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심히 좀 방송 들어보시고, 또 제가 신의 한에서 100%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가 매각 이슈가 크게 걸렸는 HMM을 빼고 난 뒤에는 그렇게 허무맹랑한 종목들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뭐 저도 결론 수익을 좀 보고 있으니까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너무 큰 욕심은 내지 마시되 7월달 8월달 좀 고생하고 인내했던 종목들 중에서 수익을 보시면은 그보다도 더 음, 좋은 바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지금도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제가 계속 방송 중에 말씀드리지만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4포인트 초반이나 4포인트가 무너진다면 나스닥 슈팅도 놓을 분들은 코스피도 100% 영향을 봅니다. 중국도 지금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미국 금리 때문에 지금 못 내리고 있었는데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드디어 4.1을 깨고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되는 순간은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우상향을 반드시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보시고, 슈팅이 노든 안 노든 우상향을 하면은 하방 압력보다는 상방 올라가는 힘이 더 세지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과연 내일 영향을 봐서, 오늘 좀 적게 봤어요. 어제 나스닥 영향보다는 오늘 코스피가 좀 적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이 아직까지 관망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오늘 선물을 좀 사더라고요. 선물 쪽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 보시고, 이제부터 또 다음 달 좋은 거는 많아요. 막 중국도 아시안 게임도 있고, 9월달은 아마 미국 금리도 동결은 거의 확정돼가 있고, 그 다음 3분기 마지막 달 플러스 옵션 만기, 다른 옵션 만기를 같으면 좀 불안해야 되는데 7, 8달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빈곡관 채우러 반드시 9월달 들어옵니다. 그거까지 영향을 본다면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으니까, 계속돼 말씀드리지만 악재는 악재를 부르고 호재는 호재를 부르게 됐습니다.
자, 흐름을 탄다면은 수익이 좀 짭짤할 것 같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신기일전하고 정신 바짝 차려가 수익 보는 종목도로 말을 타시던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수익을 보시면 익절하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적인 방송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거의 90% 매도했습니다. 매도 가격은 17,760원입니다. 평균가 매도했습니다.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은 내일 매도할 예정입니다. 아침에 프로그램 매도를 보고 매도와 매수를 보고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이게 이만큼 더 치고 올라갈 호재는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반드시 거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1,000원을 더, 한 4, 5%를 더 벌기 위해서 입결할 타이밍을 놓치느니 타 종목으로 올라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에 저는 오늘 90%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수익은 받겠고 평균 수익률은 7%입니다. 그 뭐 딱 한 달 만에 8월 언제가 제가 휴가 갔다 7월 29일 날 한 2, 3일에서 한 3% 정도 수익을 봤으니까 평균 수익은 한 10% 되겠네요. 한 10% 정도는 평균 수익은 본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이걸 저는 만족합니다. 예, 저는 큰 어떤 욕심을 내고 하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저는 잘했다고 저를 칭찬해 주고 싶네요. 자, 그리고 투빌 단기 조정 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은데 물론 제 생각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종목 저점 바닥에 있는 종목을 지금 빨갈아 타시는 게 수익률은 더 좋아질 겁니다. 이유는 하나, 방송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9월달은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점 바닥에 있는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하시고 먼저 들어가 자리 잡는 게 수익률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가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단지 내일 다시 한번 18,000원 쪽을 한번 꼭지를 뚫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때는 땡큐 하고 저는 매도로 던져버리겠죠. 네, 그리고 18,000원에 투빌이 안착할 수 있으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파동을 겪을 것 같아요. 그거는 유심히 저도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 테니까 여러분 혹시나 투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다른 종목 한번 타보세요. 익절하시고. 네, 그러나 전망 자체는 18,000원대가 좀 끝이 아니겠나, 초반대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좀 매력적인 자리는 맞습니다. 매력적인 자리는 맞는데 섣불리 손이 안 가네요. 그죠? 왜냐면 한번 빠질 때 또 크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타용으로도 이것도 자리는 괜찮은 자리입니다. 현재 자리는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중국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호재 쪽으로 매력적인 자리니까 이것도 저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에너빌리티 내일 팔고 내일 현대인프라코어의 자리를 보고 괜찮다 그러면 이것도 단타용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죠. 계속 반복되어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좀 우상향하면서 9월 14일 이전까지는 우상향 변동성 잔세에 단타의 자리가 많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수익률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HMM. 오늘 제 가족분들 중에서 저점 바닥이라고 확인된다고 매수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도 오늘 매수했습니다. 오늘 매수 수량은 2000주, 매수 단가는 17,120원입니다. 매수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일 아마 정도 되면은
조금 움직일 것 같기도 하고, 요번 주 금요일 모레죠. SCFI 지수는 저는 제 판단에는 반드시 올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HMM은 매각 이슈 이전에 운임 지수에 영향을 볼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금요일도 움직일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용기를 가지신 분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HMM 사신 분들 정말 야수의 심장으로 축하드립니다. 물론 저도 샀으니까 제 스스로 축하를 받을게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제 경험상엔 이번 9월달은 반드시 HMM 움직입니다. 주가 움직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뭐 여러 이유가 엄청 많겠죠. 하지만 그 이유들은 현재 방송 중에 놓은 내용들, 지금까지 방송에서 다 들어있는 거니까 계속되어 말씀드리지만 HM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오늘 그 매수하신 분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뭐 저도 뭐 왜 매수하겠어요. 한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올라갈 거니까 매수했지, 내려갈 거는 매수하겠습니까? 뭐 제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갈 거고 내려간다고 내려갈 건 아니겠지만은 대세 지장 없습니다. 지금 팩트는 어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내려가면 매수하십시오. 매수하시고 올라가면 파셔도 됩니다. 바닥에서 산 거는 수익 보고 파셨다가 치고받고 치고받고 가셔도 상관없고, 골치 아프시면 싸다면 여유 있으면 사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적으로는 내일부터 HMM의 주가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폭등 폭락이 없습니다. 폭등 폭락은 없겠지만 조금씩 담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에 판 거 있잖아요. 급주는 거예요. 급주는 거. 얘들도 다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얘들 어떻게 흘러갈지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급주는 겁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럴 것 같으면은 17,000원대 16,000원대 중후반까지 쭉 빼버려야 돼요. 기겁하게.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매각 자체에 뭐라 그러죠, 잡음이 심해지면은 매각하기도 힘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가시는 분들 중에 딱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주가가 지금 17,000원대 초반 16,000원대 중후반까지 이 상태에서 이 주가의 차트를 보면은 보합이죠. 보합, 가두리죠. 이 가두리를 벗어나는 날이 언제냐면은 우선 협상자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거기에 따르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전환사채, 연구채 거래 조건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 타이밍만 기다리시면 돼요. 누가 갖고 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야 될 호재거래들이 많아요. 다시 도돌려서 말씀드릴게요. 18,500원이 언제 뚫리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신호탄입니다. 18,500원이 언제 뚫리는지를 보시면 신호탄입니다. 요런 차트가, 요 유형의 차트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기다리시면 되고, 똥침똥침 이때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자, 두산 엘리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똥침 나와요. 똥침 요 부분, 요런 지점들이 한 번은 스치고 흘러 들어가야지 주가의 상승 여력이 생긴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시죠. 다음 대한요화 무섭습니다. 네,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오늘 아침에 십자음봉 빠지길래 그나마 조금 이제 쉬어가는 자리겠다 했는데 오늘도 끄집어 올려버리더라고. 다 말아 올렸어요. 다 말아 올리더라고요. 자, 이래 되면은 저는 또 한번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3만원대 안착을 할 수 있는지, 요 지점, 요 스타트, 이날 8월 14일 날 종가가 126,200원, 저가가 126,200원,
시가가 13만 2,500원입니다. 요때부터 시작했겠죠. 요때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3만 2,500원을 뚫고 안착을 하는지, 거기서 조금 한 주, 두 주 행보를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좀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그래서 제발 내일이라도 좀 많이 올라가지 말고 욕심을 가진다면은 13만원대 좀 안착만 시켜주면, 그래봤자 한 2% 되겠네요. 또 어떻게 될지 참 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 위에 장선이 없어요. 장선이 없고, 요 지기 이럴 때는 이 거래량을 한번 OBB를 보시면은, 거래량 추세를 보면 약간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다가, 이거는 유통 주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단 몇천 주를 가지고도 2, 3%, 3, 4%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일 한 2, 3%또 빠진다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2, 3% 올라간다고 흥분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장 분기점이 요 라인 14만원대입니다. 14만원대. 요 라인을 뚫어야 돼요. 요 라인이 뚫리는 순간에 요 위에 꼭지점이 전고점, 요 꼭지점이 요 16만원대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여서 흔들고 빠지고 흔들고 빠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내일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해서 점쳐보는 게 13만 천원대입니다. 요까지 타치 한번 뚫었다 내려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는 내일 다시 한번 13만 천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많아요. 갔다가 다시 터치하고 내려올 가능성도 저는 더 많다고 보지만, 현재 상태는 추세 상승선이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게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기 낫지 않겠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라인 지점이 공방이었던 보합의 상태였는데, 이 라인 지점을 꺼 보시면은 13만 7천원대입니다. 13만 7천원대. 13만 7천원대니까 한번 기대를 걸면 실망도 그만큼 따라올 수 있고, 실망이 커서 좌절을 느낄 때 또 다른 희망이 다시 생긴다는 게 제 인생살이었고, 정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찬바람이 분다는 게, 지금 아침 저녁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슈팅이 나버리면 찬바람이 불 때 저는 불안합니다. 예, 항상 저는 이 주식 거북이는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제 예상, 제 분석대로만 가면 주가가 빠지든 주가 올라든 별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의 슈팅이 나고 주가가 올라갈 때 솔직히 저는 불안합니다. 그 다음, 제가 예상했던 만큼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더 빠질 때도 사실은 불안해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특별히 걱정을 안 합니다. 계속 제가 방송주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대한유화가 이 라인에서 이렇게 쭉쭉 빠질 때도 아이고 걱정하지 마, 찬바람 올라가니까 매수하세요 했던 이유는,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분석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그래서 내려가는 거 걱정을 안 합니다. 제가 산 종목들에. 그러나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급급하게 올라가 버리면, 제가 찬바람이 부는 게 저는 9월달에 했는데 지금 8월 31일, 내일이 8월 마지막인데 거의 회복이 다 돼가고 있어요. 회복선. 이 회복선이 이 날인데 불과해서 한 2, 3%잖아요. 그렇죠? 이래 돼 버리면 사실은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는 제 경험상에는 또 빠질 가능성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한유화 주식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유통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급등락이 참 많습니다. 변동성 장세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유화는 14만원 13만 대가 올라가는지 확인, 14만 대 올라가는지 확인하는 순간 15, 6만원 그냥 8%, 7%, 8% 슈팅이 놓을 수 있다는 거, 요것만 확인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롯데케미칼을 보십시오. 롯데케미칼, 물론 뭐 유상증자에 뭐 골치 아픈 것도 많지만 이것도 롯데케미칼도 대장주입니다. 그러나 이 롯데케미칼도 보면 지금 4, 5일 반등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오늘 대한유화는 올라갔어요. 그러면 엇박자로 내일 롯데케미칼이 좀 올라가고 대한유화가 빠질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롯데케미칼의 흐름과 대한유화의 흐름을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같이 올라가지 절대 하나만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대한유화, 롯데케미칼의 주가의 흐름을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대한유화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을 거라는 거, 이거는 제 조언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 오늘 시드 제 종목에 새로운 종목을 하나 넣겠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조금 보시는 분들 또 보시면은 바닥이란 거 아실 거예요. 언제 이날부터 쭉 뺀 이날 8월 20일부터 약 10일 동안 바닥입니다. 이 주식이 밑으로 쭉 이래 빠지려면은 이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맞을 만한 악재는 없습니다. 대한항공.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래 가져가려고 산 것도 아니고 단타용으로 샀기 때문에 짧게는 하루, 길게는 1주, 2주 정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냐니, 자, 두산 엘리베이터를 제가 내일 밤 8,000원을 뚫을 수도 있어요. 한 2% 더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샀다 오늘 팔지 않는 이상은 2, 3%의 심적 부담을 갖고 지켜보느니 차라리 앞으로 향후 짧게는 하루, 길게 일주일, 2주, 2거래일 정도, 그렇던 9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9월 14일 이전 많이 팔았어요. 보시면은 많이 팔았습니다. 현재 8월달 엄청 파는 거예요. 엄청. 요거 들어와야 됩니다. 카바 들어와야 됩니다. 카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또 분기 발표, 실적 발표 가이던스가 나오기 때문에 3분기가 더 좋다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까지 보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보이시죠? 다시 한번 요 선까지는 가능하다고 저는 24,000원대, 24,000원 초반대까지는 가능하다면 주당 1,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저는 보고 오늘 에너빌리티를 정리하면서 전량을 대한항공에 밀어였습니다. 뭐 대충 가격은 23,200원입니다. 23,200원에 밀어였고 수량은 8,800주 정도 됩니다. 밀어였습니다. 내일 한번 보시죠. 뭐 내일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일 조금 올라간다는 틈이 보인다면은 다른 계좌글을 좀 더 해서 더 밀어 열 생각입니다. 단지 애초에 뭐 오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가면 올라가면 살 필요 없겠죠. 내려가면 또 주 사야 되겠지만 무조건 올라가면 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가 잘 지켜보시면 5%씩 끊으세요. 5%. 네, 단타용은 5%씩 끊으면은 그렇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5%딱 보시고 5%씩 끊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한항공을 오늘 시대에 넣겠습니다. 넣고 또 이것도 지켜보겠죠.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나스닥이 강보합 계속 행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슈팅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또 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늘 안 빠지고 기술적 뭐 하락 압력 받을 정도 될 것도 같이만 지금 안 받고 있는 거는 오늘 지수가 우호적으로 났기 때문에 버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 결정적인 거는 금리입니다. 금리. 이 채권금리가 지금 4.1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뭐 이 정도에서만 끝내주더라도 내일 즉각 저희들 정신은 반응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반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외환도 뭐 1320원 계속 아래 위로 흔들고 있는데, 일단 이 정도에서 나스닥이 끝내만 준다 해도 다시 한번 내일 고스피는 좀 올라갈 것 같네요.
나스닥보다는 반응을 못 받은 게 아마 내일은 플러스로 반응 따블 정도로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사시고 두빌 익절하시고 여러분 대한항공 타십시오. 같이 웰컴 투 마이 월드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긴 시간 방송 경청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